안녕하세요. 아이캐라이트 김 대표입니다. 쟤는 제 대역인 빡빡이. 안녕하세요. 인사드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올림푸스 TG6 카메라에 TG6 전용으로 나온 에프콘 T2 렌즈를 결합해서 썼을 때 화각 변화가 어느 정도 생기는지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조 구성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구성이었는데요. 14번째 영상이었을 거예요. 자, 올림푸스 TG6 카메라의 에프콘 T2 어안 컨버터를 저 중간에 어댑터를 사용을 해서 저희 아이캐라이트 저 하우징에 쏙 넣어서 쓰면 수중 광각에서부터 접사까지 한방 해결이 가능하다. 정말 강력 추천 드린다 라고 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후로 정말 구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문의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전에 여기 하우징 저렇게 세트하면 저기 포트 커버 없냐고 그러시는데 있어요. 이렇게 기본 포함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늘 화각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180도에 160도에 이렇게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렇게 카메라 단독으로 봤을 때 렌즈 끼워서 봤을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돌려 끼우는 방식의 그런 렌즈를 썼을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면 좀 더 감이 확실히 올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올림푸스 TG6 이제 카메라죠. 이제 자체 방수도 15m 되는 아주 우리가 수중에서 쓰기에는 너무 적합한, 아주 적합한 그런 카메라이기도 해요. 야, 너 때문에 초점이 안 잡히잖아. 빠져. 자, 요 카메라죠. 자, 요걸로 먼저 볼게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보고 조금 더 당겨서 이 상태로 보면 여러분들은 모니터로 보실 때 더 확실히 잘 보이실 거예요. 자, 요 거리가 여기 저쪽 흰 벽면까지 거리가 한 2m 정도 되고요. 폭이 요 테이블의 폭이 한 1m 정도 됩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지금 TG6 카메라에 아무 렌즈도 장착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몸이 아니라 생짜비 그냥 그 카메라 자체예요. 자, 요때 좌우에 뭐가 보이는지 저기 마네킹 두 개가 있고 그 가운데 저 정도 그리고 테이블의 폭은 저 정도 저 정도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 이거 캡처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자, 이따 나중에 비교를 해 드릴게요. 요게 카메라의 일반적인 화각인 거예요. 자, 아무 렌즈도 장착하지 않은 상태. 자, 이제 여기에다가 요 전용 어안 렌즈를 장착을 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요 중간에 요 어댑터를 껴야 되겠죠. 근데 요거 낄 때 요 어댑터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얘를 링을 분리를 하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누르는 게 있죠. 여기에 unlock이라고 굉장히 조그맣게 써 있어요. 얘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그냥 살짝 돌려주기만 하면 돼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 어댑터를 어떻게 장착을 하느냐. 자, 여기 보면 점이 있어요. 점 있죠. 흰 점이. 얘도 흰 점이 있어요. 요 방향만 맞춰서 두 개 흰 점 있죠. 여기 맞춰서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요거는 보호 캡은 빼주고. 자, 이러면 어댑터가 장착된 상태고요. 여기에 이제 요 렌즈를 에프콘 T2 렌즈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뒤로 보호 캡이 있고 렌즈가 굉장히 작죠. 자, 여기에 그냥 돌려서 끼우시면 돼요. 이렇게 끼우시면 되고 나중에 얘를 빼야 될 일이 있으면 얘를 또 돌려 빼지 마시고 얘 있잖아요. 얘 언락 시키는 거 얘를 그냥 이렇게 해서 통째로 빼세요. 여기는 어차피 아까 그 링이 있잖아요. 원래 달렸던 얘는 그냥 없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렌즈 없이 찍으셔야 될 일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흰 점 맞춰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제 화각을 이걸 꼈을 때의 화각을 비교를 해 드릴게요.
자, 에프콘 T2 렌즈를 장착을 했을 때 보이는 각도는 이렇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원형 어안은 거의 비싼 풀프레임용 뭐 캐논 예를 들어서 캐논 풀프레임용 카메라에 쓰이는 뭐 캐논 8에 15mm 렌즈 몇백만 원 하는 그런 렌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8mm에서. 자, 어쨌든 이렇게 보이는데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자, 아이고 보자. 자, 이 정도.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원형 어안으로 찍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어안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화면에 다 나오게끔 각도 조절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요 버튼을 눌러서 2배 정도 확대해 주면 돼요. 자, 요 상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 이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찍어 볼게요. 그 앞뒤 거리라든가 좌우 마네킹이 있었던 좌우라든가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또 상하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넓어진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사진으로 이제 아까 찍은 거하고 같이 올려서 이제 여기다 영상에도 올려놓을 텐데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좀 더 느낌이 확실히 올 겁니다. 어느 정도 넓어졌는지. 자, 요게 이제 렌즈를 꼈을 때 검은색 비네팅처럼 생기는 요거를 없애줘 준 상태예요. 물론 줌으로도 조절하면 돼요. 줌으로 조절해도 이걸 내가 없앨 수는 있어요. 이렇게 없앨 수는 있는데 요거보다 요게 좀 보다 빠른 방법은 바로 그 화면으로 갑니다. 요 정도 온 거예요. 자, 요랬을 때 그럼 땡기면은 어느 정도까지 땡겨지느냐? 줌으로 이 정도까지 땡겨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확대를 하면 이 정도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 요거 한 장 찍어 둘게요. 이 정도까지 확대가 됩니다. 자, 다시 줌을 조절해서 원래 상태로 렌즈 꼈을 때의 최대 광각, 화각의 상태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하우징에 넣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화각 변화가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요거 밝기는 제가 화면 밝기는 좀 조정을 했어요. 더 밝게도 할 수 있고 또 어둡게도 할 수가 있고 뭐 어쨌든 요 정도 넓어진다. 자, 이제 그 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를 하우징에 넣어봤어요. 컴팩트하고 이쁘죠? 자, 이렇게 넣는데, 자, 아까하고 비교해 보면, 자, 보세요. 어라, 위아래로 뭐가 보이네. 요건 가드. 얘가 찍혀서 지금 그 프레임 안에 지금 나오는 건데요. 완전 동그랗지가 않죠. 그죠? 요거는 얘가 각도가 너무 넓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어안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얘 가드를 요 세 군데 하나 둘 이쪽에 세 군데 풀어서 얘만 그냥 쏙 빼면 얘가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빼서 쓰시면 되고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쓰고 싶다. 뭐 줌을 조절을 해서 얘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얘를 없애도 되고 이래도 충분히 광각이 엄청 넓죠. 없애도 되고 아니면 아까 그 상태 있죠? 이 상태에서 이 확대 버튼을 눌러주면 그게 없어진 상태까지 그냥 바로 가요. 또 누르면 아까 그 상태고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 상태로 보면 굉장히 넓은 각도, 저 마네킹 포함해서 뭐 이 앞에까지 다 나오죠. 주변까지. 이 정도의 화각 변화가 생겨요. 자, 제가 뭐 추천해 드리는 게 아까 그런 구성에 이렇게 하우징에 전용 돔 요 장착된 세트 요렇게 해서 세트가 아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라고 권장을 지금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건데, 자, 근데 요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는 뭐에도 익숙하냐면 요런 거 그냥 기본적인 거 카메라만 넣어서 그냥 쓰는 거, 요게 제일 익숙한 모습이죠. 우리가 컴팩트 카메라 다른 거 쓸 때도 그렇고. 자,
요기다가 이제 어떻게들 많이 쓰시냐, 이런 렌즈, 그죠? 수중 광각 렌즈죠. 이렇게 덧붙여서 쓴다고 해서 애돈 렌즈예요. 나사선이 있고, 여기도 잘 보면 나사선이 있고, 그죠? 얘도 있고, 요걸 두 개 이제 결합을 해서 쓰는데, 요런 타입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요럴 때는 그러면 각도가 어떻게 될까? 요런 것도 렌즈가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하지만 비슷해요. 렌즈가 여러 종류가 있어서 뭐 어떤 렌즈는 비네팅이 있다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카메라 같은 하우징이라도 카메라 모델에 따라서 또 생기는 거 있고 안 생기는 거 있고 막 복잡해요. 그러니까 딱 안 생긴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지만 거의 다 생긴다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거의 다. 자, 이걸 여기서 결합을 했을 때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볼까요? 네, 이런 거 결합할 때는 이렇게 수평으로 놓고 나사선을 맞춰서 살살 돌려야 얘가 딱 맞아요. 얘가 이렇게 장착을 하거나 뭐 기울어지면 렌즈가 안 돌아가고 이 나사선이 빠그러져요. 그게 좀 단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잘 안 돌아가면 내가 잘못 맞춘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 맞췄나? 아닐걸. 자, 잘 돌아갑니다. 딱 이렇게 맞췄어요. 이 상태로 쓰는 걸 많이 봤겠죠. 무겁죠. 앞에가 굉장히 무겁죠. 자, 이제 켜볼게요. 자, 자, 이 상태가 카메라의 최대 광각 세팅에 최대 줌 조절 안 한 상태에 이 렌즈를 꼈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게 완전 아까 우리 F1 T2 썼을 때는 의도적인 완전 원형 어안인데, 얘는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뭐 어떤 뭐가 안 맞아서 생기는 비네팅인 거예요. 얘야말로 비네팅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럼 우리가 비네팅을 지금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모양도 이상하고 나중에 크롭해도 되지만, 자, 그럼 테두리를 없애봅시다. 줌으로. 자, 남아있나? 최대한 없앤 것 같아. 자, 그러면 확이 이 정도가 나와요. 자, 요 정도 나온 거하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아까 우리가 F1 T2를 썼을 때, 자, 지금 바로 비교는 안 되지만 제가 여러 번 테스트하고 막 뭐 그동안의 경험도 많고 했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때보다는 얘를 F1 T2를 썼을 때가 이 같은 기종으로 TG6 기준으로 했을 때 훨씬 넓고 높아요. 각도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이쪽까지 얘 상태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썼던 그리고 봐왔던 이런 렌즈들은 F1 T2보다는 넓지 않다. 그리고 그렇다고 확 좁은 건 아닌데 넓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무거운 거를 어떤 거는 이거보다 더 좁아요. 줌 조절하면은 완전 막 이거를 내가 이 무거운 걸 왜 달고 다녀? 그럴 정도로 별로 안 넓은 렌즈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렌즈가 다 똑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구성도 많이 쓰시니까 이렇게 쓰신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 F1 T2의 렌즈를 써주는 게 TG6에는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 더 넓게 보고 더 편리하고 렌즈 자체도 뭐 20m 방수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모로 아주 편리한 그런 거죠. 이 상태로 지금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이 밑에 빨간 라인 보이죠? 이렇게 찍었고 여기에 렌즈를 장착을 해서 줌 조절을 해볼게요. 줌 조절을 해서 비네팅을 없애볼게요. 자, 상태로 자, 찍은 걸 봅시다. 이게 렌즈 없이 찍은 거, 렌즈 장착하고 찍은 거.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시죠? 광각의 효과가 이 정도는 그냥 차라리 뭐 뒤로 조금 더 가는 게 낫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죠? 이 정도입니다. 렌즈를 뭐 이런 애돈 렌즈 꼈을 때의 변화는, 꼈을 때 안 꼈을 때의 변화는 이 정도. 우리가 아까 본 건 뭐였지? 이거였었죠. 이거와 훨씬 더 넓죠. 높이도 그렇고 위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사진으로 한번 더 찍어서 정리를 해드릴 텐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버킹검이 아니고, 결론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로 이 좌측에 있는 이런 방식으로 렌즈를 썼을 때는 이 나사선이 마모될 수도 있고 이 안에 물이 차야 돼요. 물이 수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기에 물이 뭐 자체 반수면이 되네. 근데 물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 렌즈를 써야 되는 거, 그리고 무게도 있고 나사선이 마모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래도 광각의 효과라는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내가 쓰겠다 하면 쓰면 돼요. 렌즈를 누가 공짜로 줬다, 어디서 얻어 걸렸고 아주 싸게 구입했는데 달아 쓰고 싶다면 이 정도,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화각을 원하면 그냥 상관없으면 달아 쓰셔도 돼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그 정도, 아까 봤던 어떤 어느 정도냐, 요 정도 넓힐 바에는 그냥 뒤로 조금 더 가서 찍으면 돼요. 차라리.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다. 이건 F1 T2로 찍은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라면 쓸만하다. 이거보다는 이게 낫죠. 그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렌즈가 장착된 상태로 어느 정도 가깝게 있는 걸 초점을 맞춰서 찍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유, 저 앞에 아주 귀여운 인형이 있어요. 아유, 귀엽다. 근데 담배를 피고 있네, 저놈 새끼가. 자, 제가 무슨 담배를 피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거는 원래의 카메라의 원래의 렌즈 끼는 상태. 자, 쭉 당겨 봅시다. 아직도 무슨 담배인지 잘 안 보이죠? 자, 요 놈 윈드블루에서 짠. 이제 잘 보니까 밑에 뭔가 나사도 숨어 있네요. 일단 발털도 좀 찍어보자. 자, 봅시다. 자, 털을 찍을까 나사를 찍을까, 다 찍어보자.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가까이 찍을 수 있는지 가늠을 해보시고, 기타 이제 설정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카메라 설정은 더 잘 나오게끔 설정을 하시면 되고, 여기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모드로 찍은 거예요. P 모드나 A 모드 뭐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만약에 렌즈를 안 쓰면서 안 끼우고 내가 정말 더 가깝게 찍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보면은 뭐 현미경 모드도 있죠. 현미경 모드도 있고, 그리고 수중 모드에서도 또 현미경 모드가 또 있어요. 이렇게 수중 현미경이, 이런 거 활용해서 마크로를 찍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렌즈가 장착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찍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이런 수중 모드 말고 일반 모드로 쓰시면서 뭐 줌 조절만으로 우리가 이 토끼가 무슨 담배를 피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죠? 이 발 밑에 나사가 있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런 수준으로 초점을 가까운 데서 잡는다. 요게 포인트인 거죠. 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TG6 컴팩트 카메라인 TG6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옵션이라도 있으니 다행인데,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고 또는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 이런 옵션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뭐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소니라든가 소니 RX100 시리즈라든가 캐논 뭐 G7X2, 3 이런 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런 선택 사항이 없거든요. 이러면 자체적으로 나오는 이런 렌즈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렌즈를 이 앞에 또 돔이 달린 렌즈를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거는 수중에 들어가서 그걸 쓰셨을 때 과연 그 렌즈의 화각이 비네팅은 100% 생겨요. 비네팅을 지웠을 때의 화각이 넓어졌다는 그 화각이 그냥 내가 카메라 그거 없이 썼을 때의 화각과 어느 정도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걸 미리 테스트할 수도 없고 그죠? 하지만 제 경험상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많이 안 넓어져요. 대신 무겁고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왜냐면 카메라 자체 화각도 넓거든요. 이렇게 좁은 게 아니고 또 그래서 뭐 수중에 들어가면 아까 30% 정도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화각이 물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줄어든 30%를 그냥 늘려줘도 되는 거고 솔직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아이킬라이트도 이 돔만 따로 소니나 뭐 캐논 G7용으로 G7X 시리즈용으로 돔이 또 나오기도 하니까 뭐 그거를 뭐 돔만 장착해서 써도 되고 꼭 무거운 광학 렌즈를 장착을 해서 내가 써야 된다는 그런 선입견은 좀 버리는 게 낫고요. 확실한 효과가 없다면 이거 해외에서 직구를 하시는 경우가 뭐 많은데 맞나 안 맞나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킬라이트에서도 공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히려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 뭐 가격 비교하셔가지고 싼 곳에서 렌즈, 어댑터, 카메라도 없으시면 카메라까지 이렇게 직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요거 어댑터 빼먹지 마시고요. 얘도 CLA01이라고 요거는 요거뿐만 아니라 TG6에 뭐 딴 거 붙일 때도 쓰는 어댑터니까 요것도 까먹지 마시고 같이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직구하실 때. 요거예요. 올림푸스 TG6 카메라가 자 모드를 보면 모드가 참 많죠. 모드가 많아요. 이렇게 자 초점을 잡아봐 뚝딱. 자 모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이 카메라를 뭐 레벨이 어떻고 높고 낮고 무슨 기능이 없고 이렇게 뭐 분석을 한 후에 선택을 하는 것보다 얘는 얘 나름대로의 컴팩트 카메라의 장점이 상당히 많은 모델이거든요. 얘를 뭐 소니 RX100 시리즈와 비교를 한다든가 캐논 G7X 시리즈랑 비교를 한다든가 분명히 서로 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수중 촬영을 할 때 적어도 얘 카메라 얘에 있는 기능만 다 알아도 여러분들은 정말 잘 찍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연히 드러나는 특징은 뭐냐면 얘가 단점이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는 모드가 잘 보면 M 모드가 없어요. 즉 셔터 스피드를 여기 조리개 값은 A 모드로 놔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셔터 스피드는 여기서 매뉴얼 모드로 조절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셔터 스피드는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메뉴 중에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시면 여기 이렇게 쭉 가시면 뭐가 있냐 ISO 자동 설정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ISO 자동 설정 여기를 눌러보세요. 밑에 보면 저속 셔터 속도 설정 여기서 셔터 속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250분의 1이죠. 최대 500분의 1초까지 셔터 스피드를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ISO는 오토로 놔야 되고 오토로 설정됐을 때예요. 자 셔터 스피드 조정 가능하죠. 네, 이렇듯 여러분들은 이 카메라의 기능만 다 알고 쓰셔도 수중 촬영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좋은 카메라예요. 좋죠?